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이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첫 싸움터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기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 중에는 영국으로부터 도자기 밀수한 장관도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장관을 임명을 강행을 하느냐, 아니면 송영길의 의도대로 한 명이라도 막을 수 있느냐, 이 싸움터에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있어서 문재인과 송영길의 위상이 결정이 될 것이다. 첫 싸움터가 되었다. 이 싸움터에서 송영길은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드러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모두 청와대에 국정 주도권을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결론은 이 세 명의 장관 중에 한 명이라도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 당대표의 이름으로, 아니면 청와대는 세 명 다 모두 임명을 하느냐, 지금 이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냐.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이 친문의 대표주자인 그 홍영표를 간발의 차이로 이기고 당선이 되면서 지금 당청 간에 긴장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당 화합, 원팀을 내세운 것은 송영길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죠. 송영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채관계가 있지도 않고, 송영길은 자기 정치를 해왔고 또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이죠. 비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도 않고 사석에서는. 송영길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또 드러냈고, 이제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전당대회에서 드러냈고, 그걸 통해서 간발의 차이로 이제 당 대표가 되면서 송영길과 문재인이 앞으로 대선 전국 전체를 놓고, 지금 문재인은 대선 전국 전체의 판을 자기가 짜겠다라고 나설 것이고, 당연히 송영길은 일정한 지분을 여당 대표인 자신에게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송영길이 대선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일정한 지분, 영향력마저 행사하지 못한다면 여당의 당대표는 들러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 당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야 어떤 당대표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들러리밖에는 안 되죠.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들러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셈입니다. 이런 상황과 감안해서 송영길과 문재인이 언제 격돌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첫 충돌 장소로 이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채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집권 여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예민한 문제들 놓고 청와대와 또 친문들과 이 송영길을 위시한 비문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 첫 격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가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거다. 지금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는 사실은 꽃놀이패입니다. 그냥 야당 쪽은 일단 김부겸까지 4명에 대해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대목이다. 지금 싸움은 이제 집권 여당과 청와대 당청 싸움으로 옮겨가 버렸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여당 송영길을 깔아뭉개고 4명을 모두 임명을 한다면, 지금처럼 모두 임명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완전히 이건 국민들의 생각과 이제 등을 돌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야당으로서 나쁠 게 없고, 국정이 걱정이 좀 되지만 국정은 이제 레임덕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문 관료들은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은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 만약에 이 중에 송영길이 나서서 민주당 지도부가 1명이나 2명이라도 낙마를 시킨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 이제 집권 여당이 완전히 균열을 일으키면서 레임덕의 증상이 더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쁠 것이 없다. 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다, 이렇게 봐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다시 인사보고서를 다시 채택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4일 안에 다시 결론을 내서 이제 채택 여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14일까지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건지 채택하지 않을 건지 그 결론을 내려서 이제 청와대에 보내면
청와대는 채택이 되든 채택이 되지 않든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인사검증,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다. 도자기 밀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장관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적격자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자기가 발탁했다. 강행할 뜻을 비췄죠. 그러자 어제 송영길이 이를 맞받아 쳤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죠. 앞으로 대선 전국은 정책,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국의 주도는 민주당, 당이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밝히면서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는 서로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당대표로 되고 난 바로 이후에 앞으로 대선 전국은 당이 주도해서 어차피 선거는 당이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중심으로 대선 전국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원팀 통합을 강조하면서 본 뜻을 드러낸 것이죠. 대선 전국은 청와대가 관리하는 거죠. 원래 당이 청와대의 지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서로가 완전히 다른 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게 되겠지만 민주당에 얼마만큼 양보를 하느냐, 송영길에게 얼마만큼 떼주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첫 기세 싸움에 이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 격돌이 붙었다. 송영길은 적어도 여기에서 1명 내지 2명은 낙마를 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이미 송영길은 청와대에 아마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3명 다는 불가능하다. 3명 모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사실을 지금 밝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3명 모두 임명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물론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핑계로 해서 지금 국무총리인 김부겸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도 있으니만큼 국무총리까지 야당의 찬성 없이 강행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다. 이런 핑계를 해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1-2명을 낙마시키는 이런 타협점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의 무게중심은 지금 청와대는 모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잘 발탁했고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후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문재인의 고집이 들어있고 또 이참에 송영길에 대해서 좀 길들이기 초반부터 송영길을 좀 세게 밀어붙여서 송영길을 좀 순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어제 그 재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아주 발언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극치였다. 김상조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강요하는 듯하고 지시하는 듯한 이런 오만불손한 행동을 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명령하고 여당이 따라가는 식은 절대로 안 된다. 당이 청와대를 압도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도저히 자신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NO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정면으로 지금 맞선 형국입니다. 지금 청와대의 생각을 읽고 있는 그 친문 의원들과 송영길은 지난 지금 전당대회 이후부터 계속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송영길의 각종 당직자에 대한 인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비문으로 임명을 했죠. 친문 쪽에서는 지금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를 놓고 문재인과 송영길이 정면으로 붙었는데 송영길이 여기서 어느 정도 반발하고 강력하게 나서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하는 그 말의 수위로 봐서는 절대로 청와대 뜻대로 모두 임용하는 장관을 임용을 강행하는 그것은 두고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송영길은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사실상 무장 해제를 당하는 앞으로 송영길은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찾아올 그런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송영길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영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친문과 비문 간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곧 지금 또 논의가 지금 사실 물밑에서 되고 있는 그 대선 후보 경선 일정, 경선을 연기하느냐, 연기하지 않느냐. 이거를 놓고도 지금 친문과 지금 이제 한판, 이것도 정면 승부를 벌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문재인과 송영길의 첫 격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데, 송영길이 절대 여기서 밀리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송영길이 여기서 밀려버린다면 송영길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만일 밀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는 충분히 낼 만큼 내고 밀릴 것이다. 어제 송영길이 절대로 청와대에 당이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까지 한 만큼 문재인과의 이 삽바싸움, 힘겨루기에서 송영길이가 그냥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